그러면 두 번째 띠띠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호법이 뭐길래 간호법 제정 논란입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며 나섰는데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대체 어떤 법안이고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있는지 이 사안 직접 취재하고 있는 김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간호법 어떤 법안인가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법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간호법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새로 만드는 법인데요. 이게 지금 의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의료법에서 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조산사 이런 5가지의 직업을 이제 의료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처우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지금은 이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호사만 떼어내서 뭔가 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별도로 만들자는 게 이제 간호법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간호사만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배경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간호법이 이번에 처음 만들자는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77년에 이제 간호사들이 모인 우리나라의 제일 큰 단체인 대한간호협회 그 단체에서 처음으로 이걸 추진한 이후로 40년이 넘게 이게 간호계에서는 약간 수건 사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간호 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해질 테니까 우리가 간호법을 만들어서 이 간호 인력을 위한 뭔가 탄탄한 체계를 만들자는 게 이제 간호계의 주장이었고, 근데 반대 측에서는 의료법이라는 게 버젓이 있는데 우리가 왜 간호사들만을 위해서 이 간호법을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다른 직역들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간호법은 사실은 간호사 특례법이다.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난달 27일입니다. 근데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갈등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분 파업도 이미 진행을 했고요. 이제 반대하는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1일에 2차 연가투쟁 예고했고요. 17일에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파업을 하면은 국민이 불편한 거 아닌가요? 그쵸. 이제 우리 병원 가서 막 진료 제때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이 간호법을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아주 러프하게만 나눠보면 그러니까 간호사는 찬성, 의사랑 간호조무사는 반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반대 측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대한의사협회, 그다음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여있는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지금 파업을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쟁을 할 건지 로드맵을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총 3단계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파업의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하면서 3일, 11일, 17일 이렇게 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때는 사실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게 일부 그 동네 의원에서 오후에만 단축 진료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쵸.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4시까지만 뭐 운영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분들 일부가 이제 연차를 쓰고 규탄대회 나가는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국민들이 막 파업했는데 생각보다는 의료기관 이용에 큰 불편 없었다 이런 반응이 많으셨고요. 근데 17일에는 규모가 더 큰 파업이잖아요. 그때는 좀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큰 병원에 있는 이제 전공의 분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이 파업에 참여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일이 커지는 건데 이 전공의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랑 또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일단 이 17일 총파업에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그 동참의 뜻을 밝힌 상황이긴 하거든요. 사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사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쟁점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거를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일단 하나가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호법 1조를 보시면 이게 간호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법은 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뭐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블라블라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의료기관이라는 단어는 괜찮은데
이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하나의 그 활동 무대로 설정을 해놓은 게 앞으로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약간 첫 단추가 될 거다. 그런 사전 작업이다. 예. 약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간호사분들은 그거는 너네 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다. 가짜 뉴스다. 예. 우리는 단독 개원을 할 생각이 없다. 네. 이렇게 맞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사회의 그 단독 개원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라고 하셨고 또 다른 쟁점은 어떤 건가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사이의 갈등인데요. 예. 이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졸 조항이 문제가 맞습니다. 됐죠? 네.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네. 아니면 고등학교로 나오고 이제 민간 간호학원을 다닌 사람 아, 이렇게 두 가지 자격 중에 하나가 돼야 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일반 고등학교로 나오고 전문대에서 뭔가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 다시 민간 간호학원을 가서 학원을 다녀야지 이 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조무사분들은 이건 조금 뭔가 이상하다. 왜 특성화고 나와서 고졸인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네. 전문대를 나온 사람은 왜 시험을 못 보게 하냐. 학력의 역차별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간호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전문대 나온 사람도 간호조무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약간 학력 인플레가 올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대 간호조무사 학과가 생길 텐데 그러면 이제 특성화고가 망한다. 약간 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시기에 실제로 간호법이 시행이 되면 네. 간호사가 의사도 없이 병원을 지역사회에서 개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간호법 제정한 내용대로라면 간호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 예.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건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호법에서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그러니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의사 없이 의료기관을 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의료법상에서도 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권한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한테만 있기 때문에 네. 간호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예. 의료법이 있는 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하는 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의료법이 더 상위법이잖아요. 이건 새로 입법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의료법 안에서 이미 의사의 지도 하에 할 수 있다라고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의사들이 반대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내에는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간호사들의 파이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의 파이가 그만큼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댓글에서도 궁금해 하셨는데 해외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추후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간호사가 돌봄, 케어센터를 개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고령화가 되고 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의협이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미국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예.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그 간호 인력 체계가 또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 의사처럼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리고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 클리닉을 개원할 수 있는 NP라는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가 있는 간호사분들이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렇게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런 간호 인력 양성과 체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미국처럼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여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간호사만 간호법이 있어야 되냐? 뭐 그 속해 있는 뭐 응급구조사, 뭐 다른 직역은 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은 없는데 왜 간호사만 그 법을 만들어내냐는 그 그런 논리도 싸움이 있군요. 계속 이렇게 핑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일단 직역들이 너무 많고 엄청 많아요. 관련 네. 단체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입장 차이가 계속 있으니까 법안 네. 내용 자체 계류 중이다가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이잖아요. 네, 거대 야당의 입법 예. 폭거다 막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간호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마냥 이거 야당이 다 밀어붙인 거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요? 물론 왜요? 예. 이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는 민주당 주도가 맞긴 한데 네. 이 간호법 제정안이 처음 이제 발의가 된 게 2021년 3월인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 2명이랑 민주당 의원 1명이 각각 간호법을 대표 발의를 해서 이제 3개의 법안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3개를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뭐 정부 논의 다 거쳐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든 게 지금의 간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호계에서는 아니 그때 여당 야당 합의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예, 정부에서 뭐 하라는 거대로 뭐 민감한 조항 다 뺐는데 이제 와서 간호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는 그냥 간호법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국무회의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네. 관련 발언 제가 약간 검색해봤는데 관련 발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지금 그 한일 정상회담 성과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쭉 하고 있어서 네. 간호법까지 다룰 시간이 없을까요? 약간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좀 저도 분위기는 오늘 국무회의는 아닐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15일 이내에 그쵸.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16일에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7일 총파업은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거고 그쵸. 거부권이 행사가 안 되면 17일 총파업이 이제 예정대로 되는 겁니다. 사실 거부권 행사하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그걸 이제 다시 재표결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이게 재의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재표결 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되면서 이게 완전 폐기됐던 것처럼 이 간호법 제정안도 이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양국관리법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오늘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분들이 또 다 사실 표잖아요. 근데 수를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의사 치과의사 빼고 의사가 11만 명인데 간호사가 25만 명에서 일단 간호사분들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간호조무사분들이 21만 명이어서 의사랑 간호조무사 합치면 또 간호사보다도 많아서 이 부분이 아마 진짜 대통령실에서 여러모로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또 총선도 있고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당연히 간호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간호협회가 그동안 항상 우리는 항상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하기 때문에 파업은 진짜 안 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셨는데 지금 약간 상황이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좀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집단 행동을 하시는 약간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회원분들 대상으로 우리 단체 행동하는 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단체로 면허증 반납하는 운동이라든지 뭐 1인 1정당 가입 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걸 보면 뭐 실제 맞대응으로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지금보다는 강한 스탠스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법 자체로서 뭐가 크게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다음에 벌어질 것들을 이제 사실 다들 생각해서 이제 입장을 되게 강경하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좀 중요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은 어떤 편인가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호법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을 때 뭔가 국민들이 실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는 거 물론 이분들한테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지만 그런 건 없어서 약간 이게 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싸움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아마 이번 파업에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그 명분에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도 좀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밥그릇 싸움 이런 직역 간의 약간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약간 이 간호법에서는 모두가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패배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